이 선생님은 작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역세권이었습니다. 대형 브랜드였습니다. 학군도 좋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개사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다고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신 있게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단지 매물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반면 옆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는 금방 거래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은 명백히 자신의 아파트가 더 좋은데 말입니다. 이 선생님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부동산을 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통했던 선별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군이 좋다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10년 전에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학군이 전국 최고였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와도 가까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입지였습니다. 집값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독립했습니다. 이제 학군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병원이 멉니다. 차로 20분을 가야 합니다. 동네 의원은 있지만 큰 검사를 하려면 멀리 나가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단지가 젊은 부부들로 가득합니다. 비슷한 연배가 없습니다. 낮에 산책을 나가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복지관도 멀고 경로당 같은 시설도 없습니다. 젊은 가족 중심의 단지라 어르신을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요즘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학군보다는 병원이 가까운 곳, 비슷한 연배가 많이 사는 곳을 찾고 계십니다. 10년 전과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뀐 기준은 바로 의료 접근성입니다. 과거에는 학군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좋은 학교가 가까운 것이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중요성이 학교를 넘어섰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반경 1km 내 학교 개수를 셌는데 지금은 반경 3km 내 종합병원 개수를 센다고 말입니다.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새로운 프리미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두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이지만 병원이 먼 곳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역에서 조금 멀지만 대학병원 바로 옆이었습니다. 과거였다면 당연히 역세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병원 근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1년 후 정 선생님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바로 옆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응급실이었습니다. 빠른 치료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역세권 아파트를 샀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생활 인프라의 밀집도입니다. 과거에는 큰 상권이 중요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가까운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촘촘한 생활 인프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마트, 은행, 우체국, 약국이 핵심입니다. 최할아버지가 경험한 일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신도시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쇼핑몰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했고 주차도 해야 했습니다. 쇼핑몰 안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필요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구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달랐습니다. 집 앞에 작은 슈퍼가 있었습니다. 2분 거리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5분 거리에 은행과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지금 훨씬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무장의 환경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층과 좋은 전망이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접근성이 더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성능, 경사로의 유무, 턱의 높이 같은 것들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고층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경사로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턱이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현관까지 가는 길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로는 집에 들어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 1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경사로가 잘 되어 있는 단지를 찾았습니다. 전망은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편합니다. 휠체어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망 좋은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100배 낫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과거에는 피트니스나 골프 연습장 같은 고급 시설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카페, 정자, 산책로 같은 것들입니다. 이 여사님이 사는 단지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기구도 어르신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반면 옆 단지는 오래되었지만 정자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책도 빌려보고 차도 마십니다. 이 여사님은 부럽습니다. 자기 단지의 화려한 시설보다 옆 단지의 소박한 공간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옆 단지 주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라 실용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의 질입니다. 과거에는 브랜드가 곧 신뢰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아파트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준공 후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관리가 엉망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 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브랜드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부실합니다. 주민들이 관리비를 줄이려고 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벽에 금이 갔습니다.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수리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 무명 건설사의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완벽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합니다. 수선 충당금도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튼튼합니다. 집값도 잘 유지됩니다. 브랜드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인구 구조와의 적합성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을 위한 아파트가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요층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구조가 미래 가치를 야호합니다. 한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습니다. 젊은 가족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주민들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고령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이 많고 경사가 급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공실이 생겼습니다. 집값이 정체되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전 연령을 고려한 단지가 있습니다. 무장애 설계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젊은이도 편하고 어르신도 편합니다. 주민들이 나이 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과거에는 당장의 편리함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 유지 비용을 고려합니다. 에너지 효율, 관리비, 수선비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고정비는 큰 부담입니다. 한 분은 최신 아파트를 샀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가 엄청났습니다. 부품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전문 기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나면 직접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유지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면 적정 기술을 쓴 아파트도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수리도 쉽습니다. 관리비가 적게 나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런 실용성이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별의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세권보다 병환 접근성, 학군보다 생활 인프라, 브랜드보다 관리 수준, 화려함보다 실용성, 젊음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선택한 아파트는 수요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아파트는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일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고르시는 분들은 이 변화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10년 전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1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80이 되었을 때도 살기 편한 곳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런 곳이 진짜 가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파트가 새로운 기준에 맞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환을 고려하십시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동산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고 미래 가치가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